안녕하세요.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앞선 작업들로 지붕 판넬 공사 중 큰 작업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 중 하나인 후레싱 작업을 시작합니다. 후레싱으로 마감을 해야 하는 부위는 용마루와 박공, 처마, 코너, 창틀 및 문틀 주변 후레싱과 기초와 벽체가 만나는 부위 후레싱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한 후레싱들은 판넬을 구매한 공장에 그림으로 그려서 발주하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이야 그림으로 쓱쓱 그려서 바로 발주하시면 되는데요. 저야 어디에 무슨 후레싱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만 알지 실제 시공해 본 적이 없어서 판넬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분들하고 각 코너마다 사진을 보여주고서 발주하는 사이즈를 결정했습니다. 판넬 공장 직원분들은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시공할 때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면 잘 알려주셔가지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 순서는 용마루 후레싱, 그리고 벽체 코너 후레싱, 박공 후레싱, 처마는 엔드캡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용마루 후레싱 같은 경우 지붕 최상단 꼭대기에 설치하는 후레싱으로 특이한 모양이나 일반적인 폭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성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코너 부위, 마감하는 코너 후레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벽체를 시공했던 방법에 따라서 시공하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코너를 만약에 45도 각을 쳐서 시공하셨다면 슬림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시공한 것 같이 판넬 측면이 그대로 보이게 시공했다면 최소 폭은 벽체 판넬 두께보다 여유가 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슬림한 것보다는 조금 굵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접어달라고 했습니다. 용마루와 코너 후레싱은 일자로 쭉쭉 시공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용마루 후레싱 시공할 때 지붕에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지붕판이 너무 미끄러워서 무서웠던 거하고, 피스 박는 자리는 무조건 실리콘 떡칠을 해 주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지만 비가 새게 되면 올라가서 고쳐야 되는데, 창고는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면 장비를 불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열심히 떡칠해 주었고요. 잠깐 후레싱 발주 팁을 드리자면, 모든 후레싱의 경우 폭을 너무 크게 접으면 중간에 한 번씩 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음부에서 약간 울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박공 후레싱의 경우 지붕 판넬이 225mm이고 측면 벽체 판넬을 시공할 때 사선 모양을 재단할 때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300mm 정도로 접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중간에 한번 접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하면서 이 부분을 캄프라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접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설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발주할 때 공장 담당자분께 폭이 좀 넓다고 생각되시면 이 정도 폭을 그냥 해도 시공해도 울지 않는지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팁은 여기까지이고요. 박공 후레싱 설치는 처마 쪽에서 용마루 쪽으로 시공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덮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빗물이 타고 흘러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공 최상단부는 사선으로 완전히 잘라서 만드는 것보다는 가위질을 일정 부분만 해서 접어서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게 누수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만 하면 바로 되는 방법이고요. 접는 방법은 대략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직각으로 자르고 나머지 한쪽은 사선으로 잘라 가지고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붕판에 얹혀졌을 때 지붕 사선 모양으로 마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처마 후레싱인데, 창고의 경우 처마 후레싱은 엔드캡이라는 기성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엔드캡은 지붕 판넬 단면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라 끼워주고 피스만 고정해주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드캡 끼우는 것과 박공 후레싱이 처음 만나는 구간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설치해주는 커터는 저 같은 경우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창고나 집뒤가 바로 산이고 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맞닿아 있고 큰 나무들이 지붕 위로 가지를 뻗쳐 있는 형태여서 커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커터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올 때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직접 맞지 않아도 되지만 커터를 항상 청소해 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산이 바로 있어서 이걸 청소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 삭제를 했습니다. 높이도 있고 해서 청소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요. 비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니거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 되고 나중에 다른 계획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고는 한 3일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처음 박공 후레싱과 엔드캡이 만나는 구간은 지금 봐도 많이 어설프네요. 다음 영상은 아마 창문 쪽 후레싱 마감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